안녕하세요. 오늘은 AI 개발의 아주 큰, 어쩌면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AI의 기억력 문제예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어디서 나왔냐고요? 바로 여기 사카나 AI의 연구팀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긴 대화를 나누거나 긴 문서를 읽을 때 자꾸만 맥락을 놓치는 이 단기 기억력 문제, 전문 용어로는 컨텍스트 창이라고 하죠?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해답이 정말 의외입니다. 바로 AI가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래요. 아니, 기억력을 좋게 해야지 잊어버리게 만든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패고 들어보죠. 자, 그러려면 먼저 문제의 핵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AI는 문장의 순서를 어떻게 파악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흔히 말하는 컨텍스트 창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 AI의 단기 기억력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AI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양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창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조금만 길어져도 AI는 앞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AI가 이 순서를 이해하게 만드는 비밀 무기는 뭘까요? 바로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각 단어에다가 넌 첫 번째 단어야, 너는 두 번째 이렇게 순서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AI한테는 개가 사람을 문다랑 사람이 개를 문다가 그냥 개, 사람, 물다라는 단어 덩어리로만 보이는 거예요. 의미 차이를 전혀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연구자들이 아주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슬레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양자택일의 상황이었어요. 왼쪽처럼 포지셔널 임베딩을 쓰면 AI가 로켓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해요. 하지만 딱 정해진 길이의 기억력이라는 한계에 갇히게 되죠. 반대로 오른쪽처럼 이걸 안 쓰면요? 기억력은 이론상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데 학습 속도가 거북이처럼 느려지고 성능도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어쩌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능이 더 좋다는 뜻인데요. 자, 빨간색 선을 한번 보세요. 이게 포지셔널 임베딩, 즉 로페를 사용한 모델이거든요. 파란색 선, 안 쓴 모델인 노페보다 훈련 내내 훨씬 아래쪽에 있죠? 이건 학습이 훨씬 더 잘 된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에는 아주 치명적인 숨겨진 결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방법이 바로 로페 스케일링이라는 기법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원래 짧은 텍스트용으로 설계된 위치 신호를 마치 고무줄처럼 쭉 늘려서 더 긴 텍스트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비유하자면 30cm 자를 15cm짜리 상자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뭔가 좀 억지스럽죠? 그런데 이 그래프의 왼쪽을 보면 어라? 처음에는 이 방법이 꽤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퍼플렉시티라는 성능 지표가 낮게 유지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델이 긴 글을 읽어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꽤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 그래프가 그야말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그러니까 긴 글 어딘가에 숨겨진 특정 정보를 정확히 찾아내는 테스트를 해봤더니 결과가 처참했어요. 모델이 훈련받았던 길이를 조금만 넘어서자마자 정확도가 그냥 0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보이시죠? 이건 마치 책 한 권을 다 읽긴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법 드러피가 등장합니다. 이름에서부터 힌트가 있죠. 버리는 것, 드러피 핵심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 철학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포지셔널 임베딩은 영구적인 부품이 아니다. 오히려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비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비계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재고해야죠. 바로 그겁니다. 드로피의 과정은 정말 놀라울 만큼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일단은 포지셔널 임베딩을 써서 모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훈련시킵니다. 할 일은 하게 둬야죠. 둘째, 훈련이 끝나면 과감하게 그 포지셔널 임베딩, 즉 비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로 잠깐만 추가 훈련을 시켜서 모델이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재조정을 해주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이 그래프가 그 놀라운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프 중간에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포지셔널 임베딩을 제거한 직후의 성능이 급락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주 짧은 재조정 훈련만으로 성능이 순식간에 거의 수직으로 다시 원래 수준까지 회복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이 원래 훈련 데이터의 1%도 채 안 되는 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방법이 기존 방법들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야말로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테스트인데요. 회색 선인 드로피를 보세요. 훈련 길이를 훌쩍 넘어서도 정확도가 거의 100%에 가깝게 유지되죠. 반면에 주황색 선인 야르는요. 훈련 길이를 넘어서자마자 속절없이 0으로 추락합니다. 이보다 더 극명한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 상용 모델인 라마2에 적용했을 때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드로피를 적용한 모델이 기본 모델이나 기존의 얀 방식보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특히 맨 오른쪽에 있는 평균 점수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긴 글을 처리하는 능력을 얻는 대신 원래 잘하던 짧은 글 처리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고요. 이 막대 그래프는 그럴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드로필에 적용한 후에도 원래 모델의 성능 53.5점과 거의 똑같은 수준인 53.2점을 유지하잖아요. 이건 뭐 아무것도 잃지 않고 새로운 능력만 얻은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연구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을 개선한 걸 넘어서 과연 어떤 더 큰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로펜은요, 그냥 좀 더 똑똑한 기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AI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철학에 가까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AI를 만들 때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해, 필수 부품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 일부가 사실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쓰는 보조바퀴 같은 거일 수 있다는 거죠. 배우고 나면 과감히 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포지셔널 임베딩 말고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AI의 또 다른 영구적인 부품들 중에 사실은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시적인 비계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AI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또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